자, 그러면 다시 한번 타겟의 주역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희근 감독님과 신혜선 씨, 네, 김성균 씨, 이주영 씨 모두 무대로 모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혜선 씨부터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타겟에서 수연 역을 맡은 신혜선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성균 씨. 타겟에서 주영사 역할을 맡은 김성균입니다. 오늘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주영 씨. 네, 안녕하세요. 타겟에서 달자를 연기한 이주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희근 감독님. 안녕하세요. 타겟의 감독 박희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무더운 여름에 무엇보다 스릴러가 제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스릴러로 돌아온 네 분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타겟 어떤 영화인지 신혜선 씨가 대표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타겟은 요즘은 되게 익숙해진 중고거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드라마라고 할 뻔했네요. 영화인데요. 이사한 후에 냉장고가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긴장을 해가지고. 네. 오랜만에 영화로 또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저희 타겟은 요즘은 익숙해진 중고거래를 이제 소재로 삼고 있는 영화이고요. 이사 후에 고장난 세탁기를 바꾸기 위해서 처음으로 중고거래를 해보았는데 거기서 사기를 당하게 되었고 사기 피해자에서 범죄의 표적이 된 수연의 일상 속에서 그려지는 서스펜스를 다룬 스릴러물입니다. 일상 속의 서스펜스를 다룬 스릴러다.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사실 방금 신혜선 씨도 말씀하셨지만 이 중고거래라는 게 굉장히 현실적인 소재거든요. 감독님께 여쭐게요. 이 중고거래를 소재로 소재로 선택한 특별한 이유. 좀 우연한 계기였는데 제 후배 중에 중고거래에 거의 중독돼 있는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만났던 제 많은 판매자, 구매자 사례 이런 얘기를 듣다가 좀 재밌겠다 싶어서 자료를 찾기 시작했는데 마침 양 방송사 두 군데에서 각기 다른 중범죄를 저지른 특집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겸하게 되면서 자료를 찾게 됐고 시나리오를 만들면 좀 공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 후배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굉장히 재미있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자료 조사를 하셨는데 마침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당시에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자, 지금 감독님 얘기를 들으니까 어찌 보면 지금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중고거래는 이제는 굉장히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저도 얼마 전에 그 중고거래로 의자 하나를 팔았는데 우리 배우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샀던지 팔았던지 어떻습니까? 김성균 씨. 저는 항상 중고거래 어플을 항상 눈팅을 좀 하다가 쫙 지켜보다가 눈팅은 진짜 재밌어요. 어떤 물건을 내놓는지 어떤 물건이 팔리는지 그래서 한번 큰맘 먹고 하나 내놔봤죠. 어떻게 됐어요? 5,000원에 내놨는데 택배비가 4,900원 나와서 죄송한데 뭘 내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책할 세트. 책할 세트. 네. 세트를 5,000원에 내놓으셨어요? 네네, 세트였어요. 괜찮았어요. 오. 네. 지금 판매가 됐나요? 완료가 됐나요? 완료된 지 꽤 됐죠. 꽤 됐군요. 100원 버셔가지고 100원 벌었죠. 네. 배송비가 4,900원. 예. 보통 그럴 땐 그냥 무료 나눔도 하는데. 그랬으면 마이너스가 됐겠네. 그렇죠. 아니 그랬으면 그냥 제로죠, 제로. 그렇죠. 100원 덜 벌고 무료 나눔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요. 예. 택배 배송을 해야 됐기 때문에. 예. 무료 나눔은 받으러 옵니다. 그런가요? 신혜선 씨. 신혜선 씨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집에 제가 조카랑 같이 살고 있는데 7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애기다 보니까 애기들은 물품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또 나이가 그러니까 빨리빨리 금방 자라니까 크니까. 이게 오래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분들이랑 그런 중고거래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책이 들어오고 있었던 책은 매일매일 사라지고 있었던 인형이 매일매일 사라지는데 또 새로운 인형들이 들어오고 뭐 보행기, 유모차 예, 다. 그래서 그 동네 애들이 다 같이 돌려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사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카와 관련한 네. 물품들. 네. 이주영 씨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많이 봤었는데요. 그게 이제 희한하게 보다 보면 약간 게임 중독처럼 막 몇 시간을 막 보게 되고 계속 이거 좋아요 관심인가 관심. 거기에 계속 누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전 조금 끊었어요 몇 개월 전에 최근에 너무 중독되면 사고 판 적은 없으시고요. 사고 판 적도 있고요. 있고요. 맞아요. 이게 그리고 그걸 또 잘 팔고 잘 사고 그럼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맞아, 온도 같은 거. 네,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로 또 욕심을 낼 수 있거든요. 자, 영화만큼 아주 흥미진진한 우리 배우분들의 중고거래 썰 함께 들어봤고요. 자, 요즘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배우분들 지금 한 자리에 모셨는데 어떻게 이 배우분들이 타겟을 통해서 한 자리에 모이게 됐는지 궁금해요. 신혜선 씨, 어떤 점에 이끌렸나요? 일단은 가장 컸던 건 스릴러라는 장르를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컸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범죄 관련한 걸 다루는 방송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왜 사람이 손끝만 살짝 비어도 몸이 불편하듯이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트러블이 생겨도 나의 일상이 다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면서 봤었는데 저희 시나리오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잘 표현이 돼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에 균열이 생기면서 네. 흔들리는. 네. 김성균 씨는 우리 그 박희공 감독님과는 명당 이후에 두 번째 만나신 건데 어떤 점에 이끌리셨나요?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었어요. 전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고 감독님한테 진짜 감독님 쓰신 거 맞느냐. 일단 시나리오가 굉장히 젊었어요. 아니 박희공 감독님 젊잖아요. 아니 되게 세련돼 있고 그 전작 명당은 우리 사극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제 갑자기 그런 면이 있었는데 시대를 초월한 네. 세월을 초월한. 네, 아무래도 우리 영화가 그 현실 착붙인 소재를 스릴러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 트렌드에 맞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과 장르의 분위기? 굉장히 세련되고 젊고 굉장히 힙한가요? 힙하고 그랬어요. 예. 아 그래서 일단 감독님이 쓰신 게 맞냐 그거부터 확인을 하고 맞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감사하다. 이런 좋은 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하신 것 같아요. 네. 이주영 씨는 어떠셨나요? 저도 시나리오를 이제 처음 받았을 때 이게 되게 현실이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영화라고 생각되기보다 약간 다큐 같은 느낌도 들고 이게 내 주변에서 혹은 나에게 쉽게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뉴스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영화보다 정말 더한 것들도 많더라고요. 더 영화 같은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달짜라는 캐릭터가 제가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좀 그런 캐릭터여서 이거 좀 재밌게 해보고 싶다라는 좀 욕심도 생기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주영 씨 그동안 정말 다채로운 모습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모습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실적인 소재부터 스릴러라는 장르적 재미까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타겟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과연 타겟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분했을지 궁금합니다. 캐릭터 예고편 준비했거든요. 만나보시죠. 와, 캐릭터 예고편인데 이렇게 진짜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 일입니까? 함께 보고 왔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한 분씩 좀 여쭤볼게요. 먼저 신혜선 씨, 이번 생도 잘 부탁해를 통해서 정말 무려 19
9회차 버라이어티한 인생을 사셨던 분인데 이번에는 범죄 표적이 된 네. 평범한 직장인 수연으로 돌아왔어요.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수연이는 인테리어 회사 직장이 인테리어 회사에서 다니고 있고요. 정말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초년생까지는 아니고 사회인이에요. 그래서 사회인으로서 요즘 뭐 모두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정도 사회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도 가지고 있고 또 욕심도 있고 또 당차기도 한 면도 있고 또 어쩔 땐 나약한 면도 있는데 그 유일하게 스트레스가 없는 일상 나의 휴식 공간에 어떤 무언가 침범을 당하면서 좀 일상생활조차도 좀 불편해지는 아무튼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니지 좀 무서워지는 그런 사건들을 두려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진짜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회인인데 직장인인데 네. 그 평범했던 생활이 균열이 생긴다. 네. 그러면 정말 상상만 해도 예. 맞아요. 자, 여러 작품에서 사실 신혜선 씨는 무궁무진한 스펙트럼을 그동안 보여주셨었는데 타겟 같은 경우는 특히 수연은 네. 감정의 낙폭이 엄청나게 큰 인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되게 저는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한 게 수연이의 캐릭터 자체도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동안 뭐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맡아왔던 배역들에 비해서 뭐 어떻게 캐릭터성이 뭐 정의롭거나 아니면 뭐 정말 히어로처럼 막 예를 들면 걸크러쉬거나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아니고 정말 평범하다고 얘기하기도 좀 이상하지만 정말 그냥 현실에 있을 법한 친구였어요. 현실에서 막 아둥바둥 살기도 하고 작은 거에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그런데 그런 친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다가 그 일상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 때 그때 겪는 그 감정은 그 어떤 일을 겪는 것보다 더 낙차가 클 거라고 생각했고요. 너무 편했던 곳에서 내가 자고 일어나는 그 침대에서조차도 불편해지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런 낙차가 좀 크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결코 그 연기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뭐 인간이 갖는 감정이 다양하겠지만 특히 수연이 같은 경우는 분노, 희열, 두려움, 절망, 간절 이런 감정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응원해주고 싶은 감정이 있었다고요? 수연에게 있어서? 응원해주고 싶었던 건 분노까지는 아니지만 수연이가 다시 정신을 이제 확 놨다가 다시 정신을 스스로 행동하면서 스스로 한번 좀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 때가 한번 오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은 되게 응원해주고 싶더라고요. 이렇게만 있을 수는 없었을 때 다시 한번 네. 일어나려고 했던 그 순간. 네, 근데 그게 정말 무슨 어떤 히어로물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대단한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현실이라고 생각해보면, 내 입장이라고 생각해보면 엄청난 용기였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용기를 낸 점을 정말 북돋아주고 싶었어요. 그 용기에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 감독님이 보실 때 우리 수연을 연기한 신혜선 씨의 감정 어땠나요? 장르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 감정의 변화를 상대 배우분들하고 동료 배우분들하고 맞춰가는 게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촬영이 또 대본 순서대로 촬영하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차례차례가 그 아니니까. 맥락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혜선 씨가 그 중심을 잘 잡아줬고 또 같이 하던 배우분들께서 또 호흡을 잘 맞춰줘서 좀 볼 때마다 감탄한 적이 있어요. 그 저희가 시작할 때 만나봤던 예고편의 마지막 엔딩 씬의 그 신혜선 씨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자, 신혜선 씨의 수연 역할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에는 대세 배우죠, 김성윤 씨. 대세. 네, 대세 중에 대세. 뭐 TV 예능부터 OTT 시리즈 그리고 타겟으로 스크린까지 이제 접수하러 오셨어요. 그야말로 올여름 최고의 올라운더로 하드캐리 하시는데
끝까지 범인을 쫓는 사이버 수사대 주영사로 돌아오셨죠. 어떤 인물인가요? 네, 말씀하셨듯이 사이버 수사대에서 일하고 있는 사건을 하루에 한 300건씩, 몇백 건씩, 400, 500건씩 몰려드는 그 수사를 하면서 일상적으로 그 들어오는 사건들을 수사해 나가는 약간 적당한 선에서 형사로서의 사명감을 적당한 선에서 가지고 일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임무를 해나가는 형사였는데 수연이라는 인물의 사건을 접하게 되고 그렇게 엄중한 사항이라고 생각 못하고 단순한 그냥 흔히 접수되는 그런 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런 걸 느끼게 되고 함께 집요하게 범인을 쫓는 그런 인물입니다. 주영사 역시 변화의 폭이 굉장히 있는 그런 인물인데 네. 제가 입수한 그 소식에 의하면, 정보에 의하면 그 우리 그 김성균 씨가 이번에 형사 역을 맡았다. 그리고 주변인들한테 나 이번에 형사다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뭐 요즘 뭐 하냐고 예. 안부를 묻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다. 중고 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하다가 뭐 타겟이 이렇게 돼. 타겟이 네. 된 거니까 저를 네가 당연하다는 듯이 네가 범인이냐고 주변에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범인 아니다. 뭐 반전이 있는 건 아니냐. 형사로 나오다가 나중에 범인이 범인이 아니냐. 알고 봤더니 범인 뭐 이런 거 아니냐고 오해들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누가 그렇게 오해를 하셨나요? 주변의 모든 분들이 주변의 모든 분들이 오해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기자님들 알고 보니 범인은 김성균 이런 반전 없습니다. 확실히 없죠. 감독님 없죠? 네, 없습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주영사라는 거 우리 기자님들께서 확실하게 또 기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연기하실 때 어떤 점 가장 주안점을 두셨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적당한 선에서 형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그렇잖아요. 그 대사도 나와 있어요. 우리 접수하는 사건이 하루에 몇백 건이다. 몇백 건이니까. 천천히 좀 기다려 달라. 이제 이런 멘트도 이제 굉장히 하면서.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굉장히 정의감 넘치고 집요한 형사로 바뀌게 되는 그 지점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이게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주형사의 그런 정의감 있고 집요한 형사로서의 DNA가 깨어나는 그 순간들을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DNA 예. 아니 정말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타성에 젖어서 네. 지내던 우리 네. 주형사가 어떠한 계기로 형사로서의 DNA가 깨어나는 네네. 예 변화되는 모습 기대할게요. 네. 감독님 주형사를 연기한 우리 김성균 씨와 두 번째 호흡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작품으로는 두 번째고요. 성균 씨를 제가 제 두 번째 영화였던 퍼펙트 게임 할 때 저하고 좀 가까웠던 감독인데 윤종빈 감독이 범죄의 전쟁을 찍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출연 배우들이 또 그쪽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많아서 쉬는 날 응원을 갔는데 마침 이제 성균 씨가 그 단발머리로 동석 씨하고 마동석 씨하고 이제 뭐 이렇게 좀 티격태격하는 씬이었는데 느낌이 뭐 저런 게 다 있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처음. 독특하다. 네네. 그리고 나서 제 친구가 김희 감독인데 네. 그 이웃사람이라는 영화에 이제 주연으로 하셨죠. 예. 그래서 김희 감독을 응원하러 부산을 갔는데 응원만 하러 가면 이분이 계시네요. 무슨 김성균 씨가 예. 촬영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안내를 줘서 가는데 스태프들은 아무도 안 보이고 저기서 이상한 행색을 한 사람이 막 혼자 중얼거리면서 길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이상한 사람이 왔나 보다 촬영장에. 그리고 이제 갔는데 성균 씨가 자기 대사 연습을 혼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웃 사람에서 진짜 무서운데 그래서 저 친구 저 배우하고 한번 꼭 해보고 싶다.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10년을 하다가 명당 때 만났었고
그래서 이번 영화의 주초로 형사의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네. 근데 처음엔 좀 성균 씨가 튕겼어요. 바쁘다고. 근데 또 네. 스케줄상 네. 예. 그 작품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네, 네. 네. 소박하면서 좀 난척하는 면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매력입니까? 소박한데 난척도 하는. 예. 그게 너무나 매력이에요. 예. 자, 이렇게 또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감독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작품마다 파격적인 변신과 다채로운 캐릭터 소화력으로 정말 독보적인 존재감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배우죠. 이주영 씨. 자, 이번 작품에서 현실감 넘치는 수연의 친구 달짜를 연기하셨는데 달짜 소개 좀 해주세요. 달짜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T예요. T. T. 맞는 것 같아요. 약간 현실에서 이제 저희 주변의 친구들을 봤을 때 약간 눈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러 저러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고 저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러면서도 되게 솔직한데 약간 밉기도 한데 미워할 수 없는 어떤 TTT. 그런 미묘한 그 선을 타는 연기를 했습니다. 지금 달짜 흉내 내시는 거예요? 설마? 주영 씨? 비슷해요. 달짜 비슷한 같은 부분이 있어요. 예. 매력 있어요. 예. 아니 근데 달짜가 수연의 친구 이상의 사이기도 하고 직장 동료의 그리고 조금 지금 입장이 좀 그런 게 사건의 시작이 된 그 첫 중고 거래를 제안한 당사자예요. 맞네. 그쵸? 언니. 달짜를 연기하면서 어떤 부분 가장 중점을 뒀나요? 좀 뭔가 범인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저도 선배님처럼 노력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현실에 되게 가까이 있는 그런 이질감 없는 좀 평범하면서도 친근감 있는 캐릭터로 보이고 싶었어요. 아주 진짜 딱 내 옆에 있는 친구 같고 좋은 게 있으면 나누고 싶고 예, 그런 친구 역할인데 지금도 이주영 씨가 말씀하시는데 신혜선 씨가 지금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두 분의 호흡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호흡은 몇 점이었다. 점수를 좀 얘기해 주시면 돼요. 하나, 몇 둘, 점 만점이요? 100점 만점입니다. 하나, 둘, 셋. 90점. 오! 기생들 9점이나 차이나요? 정말 90점이에요. 90점 아니었습니까? 둘 다? 저는 99점. 99점, 90점. 거짓말. 그 정도로. 네. 1%는 왜 뺀 거예요? 혹시 모를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언니가 나보다 낮게 부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서로 눈치 게임. 근데 너무 진짜 완벽하게 보통 이렇게 하면 100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딱 그러네 언니. 90점대를 서로 얘기했다라는 이게 찐 호흡이에요. 이게 찐 우정이에요. 대단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캐릭터 예고편에서 또 만나봤던 한 분이 계시죠. 지금 국가의 부름을 받아 우리 곁에 잠시 지금 떠나서 아쉽게도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강태호 씨인데, 자, 우리 후배 형사였죠? 나 형사 어떤 인물인지 김성균 씨가 소개 좀 해주세요. 나영사는 그 사이버 수사대의 주형사의 이제 후배 형사인데 굉장히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사건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듬직한 후배 형사고요. 저는 이제 수연 씨나 민원들 이렇게 사건 접수할 때 조금 좀 경력이 돼 있으니까 좀 그런 툴툴거리거나 좀 이런 게 있는데 늘 성실하게 진심을 이렇게 다해서. 시민들을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이제 형사역이고 수연의 사건을 같이 접하게 되면서 열정적으로 또 같이 힘을 합쳐서 끝까지 범인을 추적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정말 정의로워. 네. 예. 주형사, 나형사, 선후배 케미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 지금 나라 지키고 있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강태호 씨께 선배로서 영상 편지 한번 띄워볼까요? 자, 갑자기 눈빛이 박봉부 중사. 자, 태호야, 집도 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잘 가서 잘 하고 있지? 더운데 모쪼록 건강 챙기면서 국방의 의무를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 아니 왜 아니, 정도? 약간 울컥하신 거예요? 아니 울컥하는 척했어요. 아, 끈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캐릭터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함께 가져봤고요. 자, 개성이 이렇게 분명한 캐릭터들이 어우러지는 영화라니까 더욱더 기대감이 높아지는 영화 타겟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 제작 보고의 분위기도 이렇게 좋은데 현장은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특별한 분이 함께 해주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타겟 현실 밀착 제작일지 만나보시죠. 자, 타겟 제작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현실 스릴러라는 이제 정말 장르가 가져다주는 서스펜스부터 리얼함을 더하는 캐릭터들, 거기에 생동감 넘치는 공간과 리얼 액션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순도 100%의 스릴러가 탄생을 했습니다. 타겟인데요. 자, 현실적 상황에 영화적 설정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거 사실 굉장히 자료조사가 많이 필요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 그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이제 자료조사 시작하면서부터는 실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사건을 맡으셨던 형사분들, 경찰분들 인터뷰들을 이제 먼저 시작하게 됐고, 피해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다들 그 피해 정도가 너무 심해서 그 본인들이 그 시간을 돌아보는 걸 좀 꺼려하셨고, 그래서 그 가까스로 한 두세 분 정도. 근데 이제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를 못하세요. 그 충격 때문에. 그래서 주로 주안점은 그때 느꼈던 감정,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수연의 직업이 또 탄생이 됐어요. 세 분 다 되게 평범하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수연의 직업도 평범하면서 좀 능동적인 직업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됐고, 그분들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직접 형사님들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또 여러 사례들을 다 살펴봤던 감독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신혜선 씨는 그야말로 살기 위해 정말 처절한 사투를 벌였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맨몸 액션을 선보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이걸 이제 액션이라고 하기 몸부림이죠, 그야말로. 네, 몸부림. 그냥 밟으니까 꿈틀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액션은 이제 저희 성균 선배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생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멋있고 막 멋들어진 막 그런 액션은 단언하건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정말 그냥 몸부림 같은 느낌의 액션 씬이 있었는데 선배님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살기 위한 사투인데 네. 지금 신혜선 씨는 본인도 사실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모든 공을 지금 우리 김성균 씨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아니 저 고생 안 하는데. 아니 범인을 쫓기 위해서 뭐 뛰고 싸우고 다양한 액션 선보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의 그 수연의 또를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또 혹은 범인을 잡기 위한 어떤 처절한 어떤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시나리오를 보면 현장 나가기 전에 이걸 또 언제 다 찍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또 어떻게 찍어라고 굉장히 겁을 많이 먹고 현장에 갔는데 되게 현장이 준비를 철저하게 많이 해왔다는 걸 느꼈어요. 되게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맞아요. 되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찍었는데 또 제가 생각했던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림이 잘 나오고, 그래서 준비를 하셨던 감독님과 스태프분들에게 되게 감사했던. 정말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게 느껴지네요. 왜냐면 액션이 종류가 다양한데 이렇게 합을 착착 맞추는 멋있는 액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막 그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인다는 건 합을 맞추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타겟의 장르는 스릴러입니다. 그런데 현장의 분위기는 휴먼 코미디였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주영 씨,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현장 분위기는 정말 감독님도 원래 이렇게 배우들을 농담하시면서 편하게 해주시는 스타일이시고, 또 굉장히 촬영하실 때는 막 집중해서 명확하게 하시지만 또 뭔가 되게 수용성이 넓은 분이라는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막 내는 아이디어나 막 이러면 어떨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너무 수용을 잘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 넓은 바다에서
촬영을 하는 그런 그런 느낌?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촬영장도 분위기도 좋고 가는 게 항상 즐거웠어요. 김성균 씨는 촬영하러 갈 때 생각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그 분위기나 에피소드 중에. 에피소드요? 예. 그러니까 촬영장 하면 떠오르는 뭐 에피소드가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냥 분위기를 말씀해 주셔도 되고.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네. 끝이에요? 예. 아니, 예. 약간 지금 표정 범인 표정이었어요. 마지막에 범인 아닙니다. 분위기 좋았어요 할 때 아닙니다. 표정 약간 범인 표정이었는데요. 예, 범인 아닙니다. 예, 분위기 좋았고요. 신혜선 씨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저는 촬영장 가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약간 날로 먹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 다 정도로. 다른 분들이 에너지를 발산해줘서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준비도 아까 선배님 말씀하셨더니 준비도 너무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스릴러면은 약간 좀 이제 뒤에서 준비할 때 나도 좀 긴장감을 긴장하고요. 가지고 있고 이게 맞는 배우로서의 자세일 텐데 저는 너무 널브러져 있다가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약간 스릴러를 찍고 있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약간 휴가 같이 온 듯한 느낌까지는 아니겠지만 일하러 만난 거니까 제 마음은 그랬어요. 약간 네, 불편하지 않고 영화는 되게 불편한데 현장은 되게 편했어요. 함께하는 분들 덕분에 네. 네, 내 마음만큼은 촬영장이 휴양지 같았다는 이 최고의 그 촬영지에 대한 찬사가 아닐까 싶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궁금한 질문들은 좀 드려봤고요.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 김성균 배우한테 질문 하나 있는데 그 DP2에 이어서 또 바로 이게 찾아오시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형사랑 군인이 좀 비슷한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측면에서 차별화시켜서 연기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차별화는 그 DP에서는 그 포지션이 아예 처음부터 내가 지켜야 될, 보호해야 될 어떤 대상들이 있었고, 그런 포지션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일단은 차별을 딱히 뭐 역할을 하면서 차별을 둬야겠다라는 생각을 중점적으로 두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다르고, 지금 이 사람의 직책이 일단 직업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차별점도 생기고 또 공통 비슷한 점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비슷한 점이 없이 해야겠다 이런 거를 굳이 의식하지 않고 임하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기자님께서는 또 체포조를 이렇게 아우르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또 여기 범인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비슷한 결이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비슷한 결이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직업인으로서 범인을 잡는 형사지만 또 여기 주형사도 직업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그 회의감과 타성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고 그 DP에서도 그런 역할이고 근데 비슷한 점이 있으면 비슷한 점이 있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꼭 굳이 달라야 돼. 이 역할과 이 역할과 달라야 돼. 그런 강박은 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쩔 수 없이 비슷한 점도 모습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스토리에 따라가는 역할이기 때문에 또 분명히 다른 점은 분명히 다르게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주영사만이 가진 입장이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이 세 분이어야만 했습니까? 아까 시나리오를 보고 이 작품을 세 분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들었는데 감독님의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제가 시나리오를 쓰면서 계속 자기 세뇌처럼 했던 게 가능한 한 드라이하게 쓰자였어요. 네. 뭐 감독의 감정이 들어가거나 등장인물의 감정에 제가 개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쓰자라고 의도를 했는데 다 쓰고 보니까 이 배우분들이 이걸 어떻게 연기할 것인가라는 또
의문, 뭐 기대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들었어요. 그래서 뭐 걱정은 너무 드라이하지 않을까와 또 기대는 또 세 분의 연기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했었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 시나리오에 광을 내주셔서 영화를 아주 살아 숨쉬게 윤택하게 해주셔서 제가 현장에서는 제가 잘 그런 칭찬을 잘 못하고 지내서 이 자리를 빌어 좀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진심 어린 감독님의 고마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배우분들께 고마움을 표현한 박희공 감독님이 정말 광이 나게 만들어줬다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먼저 그 신혜선 배우는 어쨌든 스크린으로 2년 만이기도 하고 이게 뭐 원톱이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포스터에도 단독으로 나오시고 이제 주연으로 나서는 만큼 좀 그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성균 배우는 이번에 OTT에서도 2작품이고 영화도 있고 예능까지 한 번에 이렇게 선보이게 된 소감이랑 좀 어떤 기대감 같은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횟수로 3년 만에 이제 찾아뵙게 됐는데 어떤 좀 부담이 있으셨나요, 신혜선 씨?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촬영이나 뭐 이런 거는 정말 부담이 많이 되고 그렇긴 한데 사실 어느 작품이나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뭐 오랜만에 영화가 개봉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너무 이상한가? 왜냐면 또 이제 나와줘서 너무 다행이에요. 또 다른 작품들로 대중들을 계속 이제 만나고 오셨는데 이번엔 또 색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그런 기대감은 있을 것 같아요. 부담감보다는 기대감? 어떻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막 부담이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기자님 죄송해요. 제가 이해력이 좀 네, 이게 제가 좀 처음 해보는 장르여가지고 그거에 대한 기대 반, 부담 반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 이제 신혜선 씨는 이 작품 타겟으로 스릴러 퀸이라는 또 별명을 수식어를 갖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성균 씨 이번에 정말 다양한 작품 거기에 예능까지 선보이게 됐어요. 비슷한 시기에 소감이 어떠세요? 굉장히 얼떨떨해요. 이게 사실은 제가 작년부터 한 9개월 그냥 쉬었거든요. 계속 쉬는데 갑자기 올 여름에 우르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게 된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너무 굉장히 바쁘게 이제 활동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꽤 긴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좀 쉬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작품들을 이제 다트라고 치면은 한 다트를 이렇게 딱 가지고 있었는데 올 여름이라는 요 타겟에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다 던져버려. 지금 뭐 중앙적으로 다 꽂히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이 다트라는 작품 한 방에 올 여름에 그냥 이렇게 몰빵해서 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이제 한동안 못 뵙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한동안 못 뵙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기자님들 이번에 좀 많이 봐주시고 많이 봐주십시오. 한동안 못 뵐 예정이에요, 우리 김성균 씨. 올 여름 많이 봐주십시오. 8월 30일 극장으로 여름의 남자 김성균. 이주영 씨도 오랜만에 이제 그 스크린을 통해서 팬들 만나는 소감 어떠세요? 네, 저도 이제 너무 설레이고 또 이렇게 힘든 시기에 또 그래도 감사하게도 개봉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좋은 분들과 인연을 맺어서 좋은 작품에 참여하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많은 여름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감사함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감독님, 명당 이후에 또 오랜만에 이제 관객들을 곧 만나는데 이 작품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이런 일은 우리한테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 일인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떤 메시지나 어떤 줄기나 뭐 이런 것들을 또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당 부분 영화적 상상력과 배우분들의 연기로 이제 채워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름에 좀 서스펜스를 시원하게 느끼시고 또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배우분들한테 다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타겟이 이번 올 여름 첫 스릴러 장르물이잖아요. 작품의 강점을 하나씩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작품의 강점은 이거다. 신혜선 씨. 강점. 나 너무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좀 지겨우실 수 있겠지만 현실 밀착이라는 점이 저는 강점이라고 강점이죠. 생각해요. 예. 이게 저도 시나리오를 보고 이제 그걸 떠나서 제가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건 이게 진짜 내 상황이었으면 나는 너무너무 무서웠겠다. 저는 뭐 그냥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뭐 조금의 트러블만 봐도 지나가다가 뭐 교통사고가 나서 뭐 트러블 생긴 것들만 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거든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근데 진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 현실 밀착이라는 점이 저는 저희 영화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윤 씨. 네, 그렇죠. 이게 제일 좋은 강점인 것 같고 일상 다반사로 행해지는 우리의 그 습관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그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이 관객분들도 나 영화를 보시면 뭐 우리 출연자들이 하는 그 중고 거래나 그런 것들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나도 저런데 나는 저러진 않아. 난 이건 조심해. 라고 이렇게 또 비교하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배우들끼리의 그런 호흡, 케미도 우리 영화의 강점. 네, 좋습니다. 이주영 씨. 저도 사실은 이 영화를 아직 보지는 못해가지고 저는 이제 책으로 봤고 그리고 제가 연기한 촬영을 부분이 했고, 예.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아까 저희 대기실에 있을 때 여기 메가박스 대표님이셨나?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시사를 보시고 너무 무서우셔가지고 계속 핸드폰을 보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그래서 저도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나왔을까? 왜 저렇게 키가 크신 분이 왜 무서워서 핸드폰을 보셨을까? 배급사 대표님의 90kg시네요. 교수님의 신상이 그렇죠. 현실적으로 지금 배급사 대표님의 심장도 쫄깃하게 만드는. 키가 190 정도 되시고 예. 우리가 갑자기 오. 대표님 키까지 알게 되는 상황인데요. 예. 많은 정보를 네.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저도 딱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궁금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났고 또 하나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네, 나중에 생각나면 언배 때 꼭 얘기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예, 오늘은 맞춰야 돼요. 자, 그래서 정말 강점까지 세 분이 이렇게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뭐 강점이 많겠지만 이 세 분이 함께 한다라는 그 강점, 네, 이 장르를 이 세 분이 함께 한다, 스릴러를 세 분이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박희공 감독님이 연출을 맡았다라는 거, 그게 또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고요.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신혜선 씨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와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균 씨. 네, 오늘 더운 날씨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주영 씨. 네, 저희 영화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름에 또 덥고 너무 무더운 여름을 보내셨을 텐데 또 건강도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이 많은 올해인데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찾아주신 기자님들한테 먼저 감사드리고 싶고요. 우리 영화뿐만 아니라 올해 내년에 개봉할 영화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영화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끝인사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타겟 제작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2023년 8월 30일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타겟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타겟 제작 보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타겟 포즈 갑니다. 타겟 포즈 하나, 둘, 셋. 자, 그 상태로 오른쪽. 이주영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이쪽입니다. 오른쪽. 네.